특히 겨울에 샤워를 하고 난 직후에 긴장을 했을 때, 운동할 때 바늘 수천 개로 찌르는 것처럼 따끔하거나 작은 두드러기가 혹시 생기시나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별다른 이상이 나오지 않죠. 이 질환은 바로 콜린성 두드러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콜린성 두드러기의 정체부터 왜 이렇게 따가운 증상이 반복이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좋아지는지 꿀팁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피부과 약만 먹으면서 버텼던 분들은 이 영상을 만난 게 행운일 겁니다. 끝까지 보고 나면 이걸 이렇게 관리했어야 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서라벌 한의원 정윤석 대표원장입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질환은 생각보다 흔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의 멤버 B도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 증상은 몸이 따가워지는데 겉으로는 아무 티가 안 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피부가 빨개지는 사람이 있고, 작은 두드러기가 오돌토돌 여러 군데 올라오면서 가려움도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질환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체온이 살짝만 올라가도 증상이 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거나 뜨거운 국물 몇 숟갈만 먹어도 갑자기 피부가 따끔거리게 되죠. 심한 경우에는 긴장하거나 부끄러워졌을 때도 체온이 올라가면서 증상이 유발됩니다. 막상 병원에 가면 항히스타민제 약을 처방받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완치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요. 이 질환을 제가 오늘 피부과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고, 이 관점에서의 한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기전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건강한 우리 몸이 더워지게 되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어서 땀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콜린성 두드러기가 있는 경우에는 땀은 분비가 안 되고 아세틸콜린만 과량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이 비만세포를 자극을 해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바로 따가움, 가려움, 부진 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콜린성 두드러기에 항히스타민제를 먹는 거고요. 이 설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건 항히스타민제는 근본 치료가 아니고 임시 방편이라는 겁니다. 내 몸에 불이 생길 때마다 항히스타민제로 불을 끄는 개념인 거죠. 하지만 근본 치료가 되려면 내 몸에서 더 이상 불이 안 나도록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약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병은 대부분 만성이 기본이에요. 1년부터 10년까지. 증상이 오래될수록 당연히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콜린성 두드러기가 생긴 지 한 달 만에 오시는 환자분은 한두 달만 치료해도 좋아지기가 쉬워요. 하지만 콜린성 두드러기가 생긴 지 1년이 지났다면 좋아지는데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되었다면 치료 기간 자체를 최소 1년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기 치료가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도대체 이런 콜린성 두드러기가 왜 생기는 걸까요? 실제 의학계에서도 명확한 원인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건 콜린성 두드러기의 기전, 작동 과정일 뿐이니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양방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방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를 해보면 콜린성 두드러기는 주로 열이 많은 소양인 체질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체질을 가진 사람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나쁜 식습관이 오래 누적이 되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과도한 열과 면역력이 무너진 이 장을 고쳐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열을 식히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장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콜린성 두드러기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민한 성향을 보입니다. 학업, 대인관계,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심하게 누적이 될 때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만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런 스트레스가 과한 환경에 처해 있었거든요. 다들 스트레스 받는데 왜 나만 이런 병이 생기냐고 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꾸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한약으로 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가슴의 열을 다스리는 한약재로 화병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울증 약과는 달리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열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가슴의 열, 위장의 열, 이 피부의 열도 식혀주는 약재들을 이용해서 치료한다면 충분히 환자분께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처럼 그 기전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열이 많아져서 예민해지는 몸을 식히는 거죠. 쉽게 말해 우리도 한여름에 밖에 돌아다니고 땀 흘리고 더우면 짜증나고 예민해지잖아요. 그런데 시원한 카페에 들어가면 이제 좀 살겠다 하면서 기분이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피부과에서도 열을 올리면 안 된다고 하지만 명상을 통해서 가라앉혀라고 하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환자분들의 열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약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들께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립니다. 열을 내리는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을 이용을 한다면 콜린성 두드러기도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들이 환자분들께 실천을 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거든요. 첫 번째, 열 조절 훈련입니다. 서서히 체온을 올려서 땀을 분비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천천히 걷는 운동을 추천드려요. 콜린성 두드러기 증상이 나오기 직전까지의 강도로만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걷는 훈련으로 땀이 미세하게 분비되기 시작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사우나나 한증막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외부 열이 아닌 운동을 통해서 땀을 내는 게 좋습니다. 운동 강도는 서서히 높이면서 매일 조금씩 늘려주세요. 걷기나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천천히 10분 정도 뛰다가 따가워지면 다시 살살 걷고 다시 살살 뛰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체온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점차 증상도 완화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겨울철 환자분들께는 반신욕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천천히 온도를 높여야 합니다. 따끔거리면 잠시 멈췄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조금 물을 부어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체온 변화에 몸이 점점 적응하게 되고 두드러기 증상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질환은 다른 병보다도 수분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갈증이 없어도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주세요. 차보다는 물이 좋고 커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섭취가 돼야 땀 분비와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거든요. 네 번째, 음식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열이 많은 소양인이 콜린성 두드러기가 잘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남성분들이 콜린성 두드러기가 있어도 운동을 한다고 닭가슴살을 많이 먹는데요. 닭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라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닭뿐만 아니라 장어, 미꾸라지, 흑염소도 마찬가지죠. 그 외에 마늘, 양파, 와사비, 고추장이 들어간 음식들은 내 체온을 급격하게 올리기 쉬워서 열이 많은 분들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장에 부담을 줄 만한 유제품, 인스턴트 음식, 밀가루 등도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나는 아토피도 아닌데 꼭 이렇게 음식을 가려야 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제품, 밀가루, 인스턴트 음식 등은 내 몸 안의 장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호르몬을 교란시키기 쉽기 때문에 모든 피부 질환에 있어서 안 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어떤가요? 저는 앞에서 알려드린 방법들을 환자분들께 실천하라고 하면서 환자분들 몸에 맞는 한약재를 이용해서 과도한 열을 식히고 장의 면역력을 올려주는 치료를 합니다. 그냥 따가울 때마다 약만 먹으면서 버티는 것보다 이렇게 했을 때가 더 근본적인 치료가 될 것 같지 않나요? 서라벌 한의원은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곳이 아닙니다. 환자의 체질을 먼저 묻고 반응을 관찰하고 몸 전체의 회복을 함께 그려나가는 곳입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서라벌 한의원 정윤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